광주시에 있는 임야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2억에 낙찰 받으시면은 25배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땅입니다. 단 그것을 풀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 전용 영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임야 평수는 수천 평이고요. 풀어야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 쉽습니다. 그거 풀면 2억에 낙찰 받으시면은 25배면은 50억이죠. 50억 이상 돈을 버실 수 있는 땅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 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의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의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사 아주 좋습니다. 90% 개발 가능한 100% 개발 가능한 땅이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변 상황들은 이렇고요. 이 땅 들어오는 여기는 전부 전원주택지입니다. 더 원거리로 보면 여기 생활 편의시설, 공장, 물류센터들 들어와 있고 해당 물건은 여기에 있는 땅입니다. 이쪽은 전원주택, 단독택지 쭉 들어오면서 이쪽 안으로 들어올수록 외부인들이 전원주택 짓고 들어와 있고요. 내 땅은 요겁니다. 내 땅 뒤에는 전부 산입니다. 내 땅도 산이고요. 산세권, 숲세권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풍수 좋은 땅입니다. 내 땅에서 앞을 바라다보면서 좌청령, 우백호, 뒤에 현무 확실하게 있죠. 그리고 외 좌청령도 두텁게 있고요. 외 우백호도 두텁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간격 넓죠. 햇빛 잘 들어오고 생기유통 사계절 잘 되는 풍수 안정적으로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이쪽 부분에 전원주택지들이 집장사가 진 집이 아니고 제대로 진 전원주택들입니다. 그만큼 신경 써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현장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는 곳입니다. 뒤에 산 보이시죠? 내 땅은 산세권, 숲세권을 모두 누리실 수 있는 제일 끝 토지입니다. 해당 물건 대략적인 위치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땅입니다. 평수가 제법 되기 때문에 전원단지로 분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가능한 땅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거의 7억짜리 물건인데
경기도 광주시에 감정가 거의 7억짜리 땅을 2억에 가져온다? 이거는 감정가 기준으로만도 벌써 5억 정도 버시는 거죠. 그럼 시세는 훨씬 더 버는 거잖아요. 2억에 낙찰을 받으시면 요번 차수 2억 아닙니다. 한참 더 떨어진 다음에 2억의 낙찰을 받으시면 그 2억의 낙찰을 받으면서 감정가 기준으로 떨어진 그 금액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해결을 하면은 100억 이상 시세차 그리고 부동산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보시면은 전원주택들 외제인들 쭉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에 져 있는 전원주택들은 모두 외지인들이 지은 전원주택들입니다. 원주민들 없고요. 해당 물건은 이렇게 생긴 땅이고 대략 경사는 100% 개발 가능한 완만한 경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두 가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유료 컨설팅 회원님들만 보실 수 있는 전용 영상으로 따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입비 대비로 기회비용 따져보시면 훨씬 얻어가시는 것이 많습니다. 주변 풍광들 보십시오. 자연적인 조건, 전원생활, 국가적인 전원생활 누리시기에 충분히 눈으로 확인되시는 좋은 자연환경이죠.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곳이죠. 저 앞에 이 주택가 그 앞에 저 앞쪽을 보면은 대부분 물류센터와 그 공장 굴뚝형 아닌 산업시설들 들어와 있잖아요. 빠듯하게 들어와 있죠. 저 산들 사이에. 그만큼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땅이 안 나오는 비싼 지역 땅입니다. 저 산 너머 1사분면 12시 방향, 11시 방향에 나오는 저 큰 건물들 보십시오. 전부 물류센터들입니다. 물류센터가 들어왔다는 소리는 땅값 보장된다는 지역이죠. 앞으로도 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기본적으로 땅값에 대한 집가 보상은 보장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풀어야 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간단한 문제인데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전용 영상으로만 따로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정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 정보 드리고 전문적인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기여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 직접 잡고 다 가보시고 성공하셨나요? 해당 물건 눈에 보이는 저 임야, 나지막한 임야, 전원주택들이 있는 그 뒷부분 전부 내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세권, 숲세권 자연 속에서 모두 누리시면서 100세 넘게 사실 수 있는 건강한 땅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들어오시는 저 앞쪽에 보면은 상당히 큰 건물들 많이 보이잖아요. 저거 다 물류센터입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가까운 위성지역이라 땅값 앞으로도 보장되는 지역입니다. 집가 상승률 빠르게 상승되는 경기도 광주시 땅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들 보세요. 전부 물류센터입니다. 수도권 위성의 물류센터, 그러면 그거는 집가가 보장이 된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빠른 집가 상승이 보장되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른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위한 영상으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땅의 상황을 보면 등고선이 좌우로 평평하게 생겼죠. 그 얘기는 경사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쪽에 등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즉 이쪽으로 능선이 쭉 내려가잖아요. 이 부분이 내 땅에서 앞을 바라다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은 내 땅의 좌측에 있는 능선입니다.
풍수적으로 좌청룡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이 좌청룡 그리고 외 좌청룡이 하나가 더 두텁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백호도 있고요. 뒤에 현무능선까지 풍수적으로 안정된 땅입니다. 제가 보는 풍수는 자연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는 풍수 설명드리고 있고요. 요거 능선입니다. 그 바깥에 더 높은 능선이 있습니다. 우측에 나지막한 능선, 그 바깥쪽에 더 높은 능선이 있고요. 뒤쪽에 능선이 있습니다. 즉, 내 땅을 중심으로 앞쪽을 바라다보면서 좌측에 있는 능선을 좌청룡이라고 하고, 그 더 바깥쪽에 있는 능선을 외 좌청룡이라고 하고요. 우측에 있는 능선을 우백호, 그보다 더 우측에 있는 능선을 외 우청룡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능선을 현무라고 하는데, 이 각각의 능선들이 서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원천 차단하고 있죠. 동쪽으로부터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화살꽃 치듯이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맞지 않아야지 건강해 안 입습니다. 뒤쪽에서도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는 직통바람 안 들어오고 있고, 앞쪽에도 북쪽으로부터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안 들어오는 풍수적으로 안정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지막한 능선 사이로 전원주택 단지들 쭉 들어와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해당 물건은 요것인데, 여기 능선 높잖아요. 저게 우백호고, 요 앞에도 능선 이렇게 있잖아요. 작은 동상 같은 요거. 정면으로 불어오는 북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안 들어오고 있고요. 이 뒤에 능선, 그리고 좌측의 능선. 그래서 이 땅은 안정적으로 풍수가 형성이 된 땅입니다. 그거보다 더 안정적으로 형성이 된 여기에 이미 그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그냥 느끼면서 아는 것이죠. 아, 여기 터 좋네. 그리고 이렇게 집들, 전원주택들 쭉 들어와 있잖아요. 네, 풍수 좋은 땅입니다. 경사도 100% 개발 가능하다고 보셔도 돼요. 경기도 광주시 개발 허가를 짜게 주는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야 개발할 때 허가 경사도를 25% 평균 주는데 그거보다 훨씬 짜게 줘요. 20% 주는데도 90% 개발 가능한 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00% 다 개발 가능한 땅이라고 판단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 좋은 땅입니다. 산사태 등급도 보시면은 38% 4등급, 3등급 32%, 5등급 30%, 평균 경사가 10도에서 15도, 30도 이상이 0.71, 25도에서 30도가 1.67, 이 뭐 거의 완만한 완구릉지 산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비호명은 작물 재배용 등 30m 뚫으면 나오고, 강수량도 1300에서 1400이니까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더우니까 작물 재배용 돈봉 관리하면은 물 관리도 따로 돈 들일 필요 없다고 보이는 강우량이죠. 평균 온도는 11도에서 12도니까 좋죠. 마이너스 17도까지 내려가니까 극한 추위 없고요. 35도까지 올라갑니다. 땅은 양토예요. 땅의 두께가 61cm 이상 되는 심입니다. 아, 이 대박 땅입니다. 자연 조건 끝내줘요. 땅 좋죠? 땅의 두께 심 61cm 이상 지표면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전국 최고의 땅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무는 낙엽성입니다. 지름이 18에서 30cm, 31년에서 40년 아주 적정하게 모든 균형이 되어 있잖아요. 땅 좋죠? 땅의 두께 61cm 되죠? 낙엽성, 그리고 31년에서 40년 차면은 적정하죠? 부엽토 충분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임업용으로 쓰면서 그 부산물을 활용을 해도 좋을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평수가
아주 큰 평수는 아니지만은 작은 평수도 아닙니다. 탄소 흡수량도 600급입니다. 나무의 상황들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사 보세요. 아주 완만하잖아요. 나무는 소나무 조경수 팔만한 그런 그 비싼 나무들은 아니지만 부엽토를 활용한 땅 양토의 땅의 두께가 60cm 이상이라는 그 두꺼운 땅을 활용해서 나무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활용한 부산물 활용하기도 좋고, 내 땅에다가 바로 옆에 사시는 분이 그 버섯 재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검증이 된 거죠. 버섯 재배 보장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자연을 활용한 6차 산업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역이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 많은 물류센터들이 저렇게 들어와가지고 땅값 여기 비싼 데네 하고 검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해야 되는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한 활용도, 그리고 이 땅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고 간단한데 그 부분은 유료 컨설팅 회원 전용 영상으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땅과 함께 새 음악을 들어오셔서 1시간 이상짜리 영상 10개 이상 보신 분의 하나여서 전화 금지, 신뢰가 되신 분의 하나여서 대한민국 최상급 땅 활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토목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각각 땅에 대한 경사도, 그리고 땅의 규모, 도로는 어떻게 내야 된다. 이 땅에서 목적 사업을 할 때 천상 정원은 어디에, 몇 평으로, 선산은 어디에, 힐링숲은 어디에, 가든형 공원은 어디에, 갤러리 뷰카페는 어느 위치에 몇 평짜리로 어떻게 넣어야 된다. 환경 등급, 최종적으로 환경 영향평가 등급 통과해야 되는데 법 적용 어떻게 해서 해야 할지, 이 땅에는 어떠한 나무 자원들이 있고 그 나무 자원들을 활용을 할 때 어떠한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지 수백만 평 땅 모두 탁월한 결과를 보장해드리는 설명을 드리는 영상들입니다. 땅과 함께 새 음악을 들어오셔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서 주제별로 보시거나 동영상을 누르시고 그동안 올린 영상들 쭉 보시고요. 영상들의 특징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1년 회원 가입비와 제 사비를 들여서 만드는 영상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상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이니까 제가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화하지 마라, 문자 함부로 하지 마라, 공짜로 뭐 달라고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거 안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무슨 뻔뻔한, 그건 너무 진짜 뻔뻔한 거 아닙니까? 고객한테 물건 의탁받은 거를 왜 저한테 찾아달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뻔뻔하게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건설회사, 건축회사, 토목회사, 회사 운영하시는 분 명함 날리면서 나한테 너 그 돈 벌려면은 구필해요. 문자를 그렇게 보내세요. 이런 무례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너 돈 벌려면은 나한테 굽혀라, 나한테 굽신굽신 대라, 문자를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주 경우가 없는 아주 그런 경우 아닙니까? 좀 진정들 하세요. 수준 있게 삽시다. 제 영상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막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십니까? 제가 사회적인 신분은 당신들보다 더 높아요. 그 허접한 명함 날리면서 나한테 굽혀라, 너 돈 벌려면 나한테 굽신굽신 대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서 그렇게 문자 보내면서 명함 날리는 그 건설회사 대표 사장, 아이고 참. 어제도 부동산에서 또 이렇게 문의들이 오는데, 제 영상에서 아주 오래전에 경고 한번 했었죠. 여기 맨 아래 보시면은 도적질 금지, 좋은 땅 도적질 금지 공지 보세요. 경고 다시 합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제 영상을 마치 자기가 만든 영상인 양 영업하는데 이용하시는 부동산 다시 경고해요. 저는 신문사 발행인이에요. 당신들 정보 다 추적해가지고 다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 또 경고합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남의 영상을 함부로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냐 고객한테 설명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시죠? 영상 꼼꼼히 보시고요. 서로 상거래라는 것이 지켜야 할 상거래가 있고 서로 각각의 수준에 맞게 대해야 되는 범위들이 있잖아요. 영상 꼼꼼히 보시고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들 기회비용 대비로 훨씬 유익하다. 수백만 평 땅 모두 탁월한 결과들 보장해 드립니다. 낙찰 물건들은 전국 모든 물건 다 다루고 있고요. 산지연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산지연금 가능한 영상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산지연금은 산은 공적인 기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규제도 많고 제한 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부에서 좀 풀어주려고 산주들한테 산지연금 제도라는 거를 시행을 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전국에 구그린 관리소가 전부 27개가 있는데 각각의 구그린 관리소 27개에서 1년에 산지연금으로 매수하는 예산이 매년 초에 확정이 되는데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이 금액이 적습니다.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도 아닌데 공적으로 임야를 규제를 하면서 그 산주들한테 산지연금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매수가의 40%를 목돈으로 주고 나머지 60%에 대해서 이자 그리고 집가 상승 보장률에 대해서 120개월 10년 동안 월 이렇게 주는 것인데 당연히 나라에서 세금 절약하기 위해서 싸게 매입해가는 거 당연히 이해가 되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작아요. 범위가 너무 작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그 예산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밀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지연금 가능한 임야는 거의 똥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쓸모없는 산, 다른 거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산. 그런데 그것도 이미 줄이 서 있어가지고 1년 예산 27개 구그린 관리소에서 매년 우리는 금년에 얼마 산지연금 매수하겠다 이렇게 확정을 해서 예산을 발표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일을 제대로 하시려면 금액을 좀 늘릴 필요가 있잖아요. 산이라는 게 공적인 기능으로 그렇게 기여를 많이 하는데 구그린 관리소 27개 전국 당국에서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산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그 예산이 늘어나도 거기에 심사를 넣어가지고 통과해야 되는데 그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산지연금, 그 농지연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나라에서 사가고 이렇게 연금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산에도 들어온 제도인데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예산이 너무 작아요.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시고 산지연금은 똥산이에요. 쓸모없는 산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고 길도 없고 아무튼 여러 가지 개발 활용하기 어려운 할 수 없는 그렇지 않으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최고의 가격의 가치를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도 시장가치 값 쳐주면서 나라에서 매수해 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산지연금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구나. 되면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에 목매이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영상들, 다양한 영상들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보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말 걸거나 질문하시는 분들은 전화 일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1시간 이상짜리 영상 작년 1월 15일 이후서부터 1000개 이상 올라갔다고요. 1시간 이상짜리 영상들을 10개 이상 꼼꼼히 보세요. 저한테 문자나 전화나 문의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1시간 이상짜리 영상 10개 이상 보시고 꼼꼼하게. 그러면 저한테 문자 하실 것도 없어요. 왜 그렇죠? 제 영상의 특징이 뭐예요?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공부가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임야 찾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위험성 보셔야죠. 산사태, 수해, 기타 재해 위험성. 두 번째로 먹는 물 상수도 들어오는지, 아니면 답작전작원의 작물 재배용 관정 얼마나 뚫어야 되는지, 물 확보 여부, 이거는 돈과도 관련이 되잖아요. 소공, 중공, 대공 어느 관정을 뚫어야 될지. 그리고 풍수는 미신적인 얘기 저는 안 하죠.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직통으로 들어오는 화살처럼 꽂히는 살바람 안 맞아야지 건강해 입지 않아요. 여러분들 땅 보실 때 뷰 좋은 거 많이 찾으시죠? 그런데 뷰 좋은 땅은 대체로 높은 지역에 있잖아요. 뷰가 확보되려면. 그러려면은 앞으로부터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꽂히듯이 들어올 확률이 많죠. 그런데 그 살바람 많이 맞으면은 병 걸립니다. 심한 경우에 죽어요. 그러면은 자연 조건 좋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 뷰 즐기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매일같이 사계절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살바람 맞아가지고 건강 해입으면 안 좋잖아요. 두 번째로는 햇빛 잘 들어야 되죠. 세 번째로는 임야 보러 다니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나무 밑둥이 곰팡이 쓰듯이 거무튀튀하게 이렇게 죽어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곳은 생기 유통이 잘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도 들어가서 살면은 건강에 무지하게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 세 가지 봐요.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없애야 된다. 햇빛 잘 들어야 된다. 생기 유통 잘 돼서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임야 들어가서 살 때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게 있어요. 그 경우를 따져보셔야 되죠. 그리고 위치가 어떤지, 이 위치는 목적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틀리죠. 만일에 내가 수익형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배우 인구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 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즐길 것이다. 그러면은 배우 인구수는 따질 것이 없이 와수대 포기 항목, 유익 항목, 그리고 생활 편의 항목이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죠. 요즘 도로망 굉장히 좋아졌죠. 갈수록 나라에서 도로 확장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이제는 거의 임야 앞에는 중심선의 도로는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국 9만여 건 경매공매에 물건 다루면서 전국 이렇게 쭉 수시로 계속 다니면서 느껴지는 것은 갈수록 도로망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 앞에, 산 앞에 큰 도로는 다 들어가 있어요. 내 땅 안에 임도가 있는지 아니면 사도가 있는지만 판단하시고 그것을 해결하면 생활 편의 항목 차로 다 들어가죠. 마트, 병원, 학교 근처에 다, 근거리에 다 있습니다. 배우 인구수 어떤지, 이거는 목적 사업 수익형과 관련된 거고, 주변 상황 체크하셔야죠. 축사를 예를 들어서 어느 땅에 내가 너무 꽂혔어. 그래서 그 땅을 너무 갖고 싶어.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축사가 있었어. 그런데 쭉 가서 내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냄새가 안 나. 그래가지고 낙찰 받으시면 큰 코 다칩니다. 왜 그렇죠? 365일 바람이 바뀌잖아요. 하루도 낮과 밤이 바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축사가 근거리에 있는 경우는
풍향에 따라서 반드시 축사 냄새 내 땅에 들어옵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하지, 고압선 아래 들어가서 살 이유 없죠. 묘는 임야는 저는 결격사유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잖아요. 왜죠? 풍수 좋은 땅에 항상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가 임야는 규모가 크잖아요. 전과 틀리게 임야는 등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묘가 여기저기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하게 내 땅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면 서로 상생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묘도 선친을 모시기 위해서 좋은 자리 쓰면서 신경 써서 묘를 썼는데 이장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결격사유가 아닌 위치에 있으면 그냥 상생하세요. 그 묘를 땅을 잘라가지고 파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료 청구할 수 있잖아요. 묘 사용료. 교통성은 접근성은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도로의 폭, 그 다음에 노면의 상태 다 따져보시고요. 땅 모양은 경작의 편부를 따지시는데 형상부정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인데 땅이 마치 피오르드 해안 그런 것 같이 침식된 것 같이 땅이 뭐 이렇게 꾸불꾸불한 이런 땅들 쪼가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땅은 거의 못 쓰죠. 이런 거 없는 반듯한 땅이 로스 없이 생기니까 좋다는 것이고 땅 상황 일조 햇빛 잘 들어와야죠. 통풍 바람 유통 잘 돼야 되죠. 토양 토질의 양부 땅이 좋을수록 나무도 잘 자라죠. 그런 땅에 가서 발 딛고 살수록 내 건강에도 좋은 거잖아요. 땅 주변 상황은 다양한 것을 보셔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은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예를 들어서 수만 평 땅 임야 낙찰 받으려고 갔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한 몇십 평, 몇백 평 이렇게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이 텃세 부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이웃과 붙어서 살면은 좀 신경 쓰이고 골치 아플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보는 겁니다. 주변 상황이라는 게. 경사도는 안전성과도 관련이 있고 땅을 개발하려면은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환경 영향 평가 등급, 용도적 법제적 평가, 이용성 제한성, 행정상의 규제를 봐야 되는 이유는 개발할 때 최종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 등급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돈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까다로워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 등급을 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과하는 요령들이 있어요.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이런 걸 도와드린다고요. 여러분들 경매물건, 공매물건 주소 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물론 주소 필요하죠. 그런데 주소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듯이 땅을 입체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나요? 훨씬 더 중요한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낙찰받고 나서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서부터 돈이 엄청나게 목돈이 들어가는데 땅 낙찰받고 나면 환경 등급은 1등급이면은 개발 못 합니다. 그런데 1등급도 통과하는 요령이 있어요. 2등급서부터 개발 가능해요. 오늘 물건은 환경 1등급은 위에 붙어 있죠. 여기는 2등급이에요. 여기는 3등급입니다. 전원주택들 들어와 있는 쪽은 전부 5등급과 3등급이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등급평가를 할 때 군집구조의 안정성과 연계성이라는 두 개 항목을 일단 좌판에 올려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군집구조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내 땅 여기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여기 1등급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 주변에 붙어 있는 환경 등급도 보면은 1등급이잖아요. 그럴 때 군집
요 1등급의 군집의 구조가 깨질 수 있다. 그럼 허가 안 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이 판단하는 기준이 연계성이에요. 이 연계성은 군집 구조의 안정성과 판단하는 기준이 비슷해요. 내 땅 1등급인데 여기도 1등급이죠. 연계되어져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요거 1등급 안 된다 하면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지 환경부 등급 통과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그런 부분 도와드린다고요. 그런 게 더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입찰 정보, 주소, 그런 것보다. 예, 배수로. 여러분들 도로만 있다고 건축 안 됩니다. 정화조 묻어가지고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오폐수. 그러려면 배수로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경매 공매 유튜버들 방송하는 거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 쭉 긋고 이 아래는 다 없어진다. 그런 설명하죠. 저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공부와의 차이, 인수권리, 임대 상황, 규칙 항목 다 따져봐서 문제 없는 것만 방송하면은 줄 쫙 긋고 이하, 말소 기준 권리 아래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장 가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물냄새, 맛, 공기 냄새, 땅 냄새, 이웃 분위기, 동네 분위기, 그리고 인허가 받으려면 지자체가 협조적인 곳인지, 나중에 손주 들어오면은 치킨 배달, 생활 편의 항목으로 이렇게 각자 판단하셔서 내가 이 땅을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미래 가치, 나중에 땅 얼마까지 올라가는 땅이고 내가 만약에 판다면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영상에 모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꼼꼼히 한 개만, 1시간 이상짜리 영상 한 개만 외우듯이 보시면 여러분 식견이 확 트여요. 땅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설정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유튜버 있냐고요. 땅 낙찰 받으면 취득세 나오죠. 가지고 계시면 보유세 나오고 경계 측량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땅이 크니까 굳이 경계 측량할 필요 있냐? 땅 경계에 개발할 거면은 그런 부분만 경계 측량을 할 것이지 전체적으로 경계 측량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그것도 돈인데, 여기 보시면 땅이 꾸불꾸불하죠. 요 아래는 다 전원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경계 측량을 해야죠. 남의 땅 침범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땅은 직선으로 뻗었잖아요. 그리고 옆에도 임야잖아요. 이런데 굳이 경계 측량할 거 없이 현장에 가서 위성으로 다 내 땅의 위치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경계 측량하면은 나무 말뚝 위에 적색으로 원형 이렇게 박잖아요. 그런데 그거 예를 들어서 봄에 경계 측량했다고 칩시다. 여름에는 거의 안 하니까 잡풀들 없는 봄이나 가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봄에 경계 측량해서 말뚝 박아놨어요. 그런데 여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을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 경계 측량한 말뚝 찾아다니면서 더 깊은 말뚝, 높은 거 표시되게 박아놔야 되는데 그런 거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산지는 개발할 때 산지 전용비 나오죠. 안 나오게 하는 방법,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그런 거 도와드려요. 법 적용해서. 제하수 뚫을 때 관정비 얼마나 나오는지, 행정비, 땅을 성형할 때 그리고 개발을 할 때 토목비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지 정확한 판단을 하면서 건축비, 통목비 절약하실 수 있죠. 건축할 때 건폐율 용적률 따지고 건축은 어느 건축 자재로 하는 게 효율적일지, 그리고 요즘은 산사태 위험성도 있고 산불도 뭐 자주 일어나고, 가장 안전한 것은 가장 비싼 돈 들여서 건축하는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건축이 저는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 돈 차이 얼마 안 나요.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돈 절약하고 폼 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안전한 게 최고 아닙니까? 외형도 좋지만 철근 콘크리트로도 외적으로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타, 그리고 땅 매각할 때 얼마,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걸리면 팔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나 이거 얼마에 입찰 봐야 되겠다 라는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영상들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꼼꼼히 보라는 겁니다. 건성건성 보지 마시고 영상 한 개만, 1시간 이상짜리 영상 한 개만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메모하면서 기록하면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바로 초급은 뛰실 수 있습니다. 땅을 판단하는 눈이 트여요. 이런 거 제공해주는 유튜버 있냐고요. 그런 영상들 꼼꼼히 보시고 신뢰가 되신 분이 하나여서 그때 문자 보내시라고요. 전화 일절 금지니까 전화 함부로 하지 마시고 문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그 문자 봐야 되잖아요. 남의 시간 함부로 뺏지 말라고요. 꼭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산 밝히십시오. 용도, 지역, 평수 밝히고 성함 밝히세요. 성함 못 밝히시면 문자 보내지 마세요. 예산, 용도, 지역, 평수 확정되지 않고 나도 그냥 땅 하나 가져볼까? 저한테 문자 보내지 마세요. 예산, 용도, 지역, 평수가 확정돼서 저한테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 아무나 안 받습니다. 제게 어느 정도 돈이 된다고 해도 아무나 안 받아요. 1,000만 원 가지고 가평에 10,000평짜리 땅 찾아달라는 터무니없는 분 제가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 땅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무제한으로 다 사드리겠습니다. 예산용도 지역평수가 타당해야 제가 회원으로 받고 그러한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추천드리는 겁니다. 질문하시는 방법 전화 금지, 문자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1시간 이상짜리 영상 10개 이상 또는 1시간짜리 영상 1개를 반복적으로 외우듯이 봐서 신뢰가 되신 분만. 무슨 신뢰요? 이 사람 전문성이 있구나. 이런 영상을 매일같이 작년 1월 15일서부터 1개 이상, 1,000개 이상 올리는 성실한 사람이구나. 다른 유튜버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전문적인 영상 방송하는 유튜버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전문적인 영상은 매일 1개 이상 올리는 유튜버 있는지, 그런 판단들을 하시면, 유료로 1년 회원 가입비 내고 내가 도움받아도 내가 절대 손해 안 보는구나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런 판단이 되신 분만 문자 보내시라고요. 예산 1억 가지고 움직이시나요? 그러면 감정가 1억 가지고는 3억에서 5억짜리 낙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산 5천만 원 가지고 움직이세요. 감정가 1억 5천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2억 5천, 3억까지 낙찰 가능해요. 그런 물건 추천드려요.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1억 원 이상 돈 버실 수 있는, 시세는 훨씬 돈 버실 수 있는. 오늘 물건 광주시 임야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땅값 보장되는 지역이에요. 풀어야 되는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 전용 영상으로 따로 설명드립니다. 땅 낙찰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 각자의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